닥터와 스타가 함께 만드는 인생 2막 프로젝트 닥터앤스타 최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중년 인생을 리와인드하는 닥터앤스타. 빼놓을 수 없는 순서가 있죠? 네. 젊음을 붙잡는 비법 정도 좀 알려주시죠. 네. 자, 우리도 노안이니 동안이니 얘기하지만 외적인 젊음만 추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뇌에도 노화가 찾아온다고 해요. 네. 이 손가락 운동이 네. 뇌 영역 중에서 그 안 쓰는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 그림 그리기 같은 것도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네. 똑같은 움직임을 반복해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네. 악기 연주같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자극이 가장 많이 되고요. 또 옆으로 걷기나 뒤로 걷기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네, 이제는 닥터앤스타 주역들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만나보시죠. 네. 꽃중년 누나들의 여심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남자, 성형계의 연애남, 성형외과 닥터 김준호. 오늘은 시작부터 화려합니다. 대한민국 중년을 대표하는 특급 게스트 선우용녀 씨 나와주셨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런 반면에 중년 또 그냥 대표라니까 영광스럽지만은 또 걱정도 되면서 반면 또 제가 좋은 걸 많이 알아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전해드릴게요. 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미모를 아직도 유지하고 계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좀 바보같이 살라고. 그러니까 미소만큼 미모의 비결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주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보겠고요. 근데 첫 번째 거 안면 홍조를 보고는 우리가 다 갱년기 증상 아니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왜 안면 홍조일 때 우리는 갱년기를 떠올릴까요? 그러니까 안면 홍조, 불면증 이런 증상들이 사실 갱년기 증상하고 다 겹치는 증상이거든요. 특히 이제 여성분이 그렇게 증상을 느끼시면 제일 먼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막 이런 데도 아프고 이런 데도 아프고 나 그냥 관절염 있잖아. 무슨 태행성 관절 건조했더니 루마치 관절염은 또 뭐예요? 나 지금 불안해지는데. 다른 거예요? 다른 완전히? 거예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가면역 질환이라는 거고요. 여러 다발성으로 여러 관절들을 침범해서 관절에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한 100명에 1명 정도가 앓고 있지만 대부분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냉방병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증상들 뭐 좀 쑤시고 뭐 열 좀 나고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사실 그런 증상들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작은 손이나 발 같은 작은 관절부터 시작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신에 퍼지기 때문에 온몸의 관절이 다 마디마디 아프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안 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관절에 변형이 생겨서 이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들려오는 이상 신호에 귀를 기울여라. 무심코 넘긴 증상들이 나의 행복한 일상을, 건강한 중년 인생을 파괴해버릴 수도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발병하고 나서 1년 내지 2년 이내에 제대로 치료를 안 하면 관절 변형이 생기면서 이게 회복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적절히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네. 흡연하시는 분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훨씬 더 많이 발병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거나 또는 비만하신 분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이나 또 일부 직업적인 노출이 있으신 분들한테서 역학조사를 해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남녀 구별 없이 많이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제가 오늘 좀 그런 거는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면역 질환이라서 생활 습관과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생활 습관이 나쁘면 몸의 컨디션이 나빠지잖아요. 그게 다 면역력에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면역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면역력이 튼튼해져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해결책이 면역력인 것 같은데요.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 해결책의 황금 열쇠가 될 면역력에 대해서 이제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다. 네.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맞아요. 나 지겨워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감기가 들어서 가도 그렇고 뭐 어디가 좀 가려서 면역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면역력이 뭐예요? 선생님도 여기 많으신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면역력이라는 게 선생님들도 진료하시다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이제 면역력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알아요?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 같은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뭐 독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내 몸 안에 있는 림프구, 백혈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 몸을 지켜주는 거죠.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군대가 화가 나면은 얘가 그냥 군대가 중요하네. 군대가 강해야죠. 군대가 강해야지만 네. 지금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역 체계 자체가 또 막 망가지는 병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섭네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네. 지금 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뭐 아토피나 그래. 뭐 건선 또 뭐 천식, 대사무포진, 뭐 있잖아. 비염 다 원인은 면역력의 문제인데 과마다 다 다르게 다른 약으로 치료하잖아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좀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이런 병들은 면역력이 단순히 꼭 떨어졌다기보다는 비정상적인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치료를 할 때도 면역을 좀 조절해서 어찌 보면 면역을 조금 억제시키는 그런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면역을 억제시켜주는 치료를 하는 것들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면역력도 아무렇게나 그냥 무조건 증강만 시켜서는 되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오늘 류마티스 얘기를 하다가 면역력까지 나왔는데 이건 도대체 이 류마티스 하나만이 아니라 네. 각 과마다 질환들이 그러니까. 면역력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연 이 면역력 얼마나 잘 유지를 하고 있는지 진단하기 위해서 자가진단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문항 중에서 네. 7개 이상이 해당이 되면 네. 이 면역력 저하가 의심된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밝혀지는군요. 네, 닥터 건달 선생님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네.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세보세요. 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자주 눕고 싶다. 둘째,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 초조하다. 셋째, 머리가 무겁고 아프다. 네 번째, 손발이 차고 자주 저린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침이 자주 마른다. 일곱 번째, 아니 지금 선우영녀 선생님은 계속 열 손가락 모자르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몸이 잘 붓고 무겁다. 아홉 번째, 추위와 더위를 느끼는 증상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 어깨가 자주 뭉치고 뒷목이 무겁다. 네. 12번째, 얼굴 쪽으로 열이 자주 올라온다. 네, 13번째,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 관절에서 소리가 난다. 속이 더부룩하고 그득한 느낌이 든다. 잘 세보셨어요. 네. 네. 나 5개 있네. 몇 개? 15개 중에서 10개 정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진짜 선생님만 진짜요? 정말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 제일 햇때 보이시는 분이 그렇게 많으세요. 의사 선생님들이라고 다 건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이죠.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저는 4개 있어요. 저 그러면 정경희 선생님 몇 개? 5개. 저도 4개. 그러면 강정원 선생님 10개. 선생님은요? 저는 1개, 2개 세다가 네. 실제로 이거를 기억력 강퇴. 기억력 그거는 강퇴가 넣으시면 확실히 있는 것 되겠죠. 같아요. 저도 4개? 나 5개? 4개? 저 5개. 네. 저는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 이거 하나. 면역력 왕자 들어가셨습니다. 네. 아니 정말 그러면요 너무 궁금한데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지 하나밖에 해당이 제가 안 돼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평소에는 관장이요, 관장? 평소에는 하루 2끼 현미밥 하루 2끼 먹다가 요즘은 배 나와서 그것조차 돼서 저녁 한 끼. 아니 한 끼 드시니까 속이 안 더부룩하시는 저기다 거 아닌가? 관장을 하루 2번. 관장 나왔다. 그리고 네. 예, 배가 고프면은 생채식을 한 끼 더 추가로 먹고 지금 저녁 한 끼 먹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은 네. 점심 때 생채식 한 끼 먹고 그리고 아침에는 출근하면 주방에서 꼭 주스를 한 잔씩 만들어줘요. 생과일 주스. 예, 그래서 그거 아침에 한 잔 먹고. 먹는 거에 굉장히. 밥은 예, 먹는 게 중요하죠. 그럼 지금 굉장히 건강하신 건데 그 좀 먹는 재미가 없어서 좀 살기 싫지 않으세요? 아니죠. 재미없지 않으세요? 그 한 번에 그 먹는 그 재미가 그 네. 감각이 온전히 다 느껴지는 요즘 분들은 전부 다 너무 맵고 짜고 달고 네. 자극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몸은 쓰레기장이 되죠. 그러니까 피가 보면 떡이 더 있어요. 피가 맑은 게 면역의 제1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우영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 몸을 사랑해줘야 돼, 예뻐줘야 돼 이러는데 굉장히 관심 많고 맞아요. 노력하실 것 같아요. 네, 저 굉장히 노력해요. 저는 사실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미밥, 잡곡밥 먹고, 그리고 짜기 맵게 안 먹고, 예. 그리고 이제 정말 운동하고 열심히 하고. 면역력이라는 게 네. 또 이 24시간 변하는 이 생체 리듬에 따라서 같이 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생체 리듬이 깨지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의 활동량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 때 나타나는 게 이제 뭐 감기 증상 같은 것도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생체 리듬하고도 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스탠포드 무슨 과인가요? 근데 뭐 아니 우리 그런 거 좋아하거든. 어디에 나오면 좀 가려 이런 거. 아 그렇군요. 의학팀에서 할 때. 네. 그러니까 생체 리듬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잠이잖아요. 잠. 제일 잘 자는 게 그렇죠. 보약인 것 같아요. 잠을 잘 자는 것도 보약이죠. 그렇죠. 네.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먹는 것도 다 꽝이고요. 운동도 별로 안 하고 지금 그러는데 제가 딱 봤더니 저는 피곤하거나 몸이 힘들 때는 무조건 자요. 그리고 잠을 잘 자요. 못 자면 힘들어요. 그게 저의 면역력의 관리 방법이 근데 아닌가. 그 나이 때는 그랬어 나도. 피곤하면 잠만 자고 그랬다고. 네네. 근데 진짜 필요한 건 운동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격한 운동을 못하면 요즘에 뭐 요가도 있고 그리고 있죠. 호흡법 같은 것만 잘해도 그럼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럼요. 호흡만 해도 네. 운동돼요. 그리고 또 연기자시니까 그런 호흡법 복식 해야죠. 호흡 제대로 하시잖아요. 네, 코를 해야죠. 들이쉬고 입으로 후. 했다가 늙다가요. 이렇게 참았다가 야 진짜. 그거를 계속 뭐 필요 없어요. 일어나서 금방 해도 되고요. 스트레칭 하고 나서. 네. 그리고 뭐 아까 드신다면서요? 혼자만 또 이렇게 뭐 네. 차 드시던데 무슨 맞아요. 차 드세요? 이게 그릭 마운틴 티라고요. 우리 딸이 추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시고 티로. 그리고 이제 들고 다니면서 마시고 그래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기분 좋으면 그게 진짜 면역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왕이면은 난 정말 항상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 나이가 되니까 한 잔 이렇게 하는 거 좋지만은 와이프 사랑하는 와이프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둘이서 탁 오늘 나 수고했어 여보 나 좀 사랑해줘 그러고 탁 해서 착 둘이서 마시는 거 그게 진짜 난 보약인 거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류마티스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신 우리 최 원장님께서는 과연 자가 면역 질환 치료하시는 분으로서 본인은 면역력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너무 궁금하네요. 네. 저도 네. 감기에 지금 여름 감기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도 이상해. 정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게 유발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호르몬하고 그 비슷한 성분들이 나오면서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한테도 권장을 해드리는데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관절이 아프셔도 관절이 많이 붓고 이렇게 하는 그 며칠을 빼고는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걸으시거나 아니면은 물속에서 뭐 수영이나 아쿠아 에어로빅 같은 걸 하시거나 그것도 안 되시면 이렇게 맨손 체조나 스트레칭이라도 한 30분 정도 항상 하셔서 매일 한 30분 정도 그리고 30분이 쭉 30분을 못 하시면 10분씩 나눠서라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셔도 그게 비슷한 효과를 보이거든요. 아니 어떤 정형외과 원장 선생님께서는 일단 아파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관절이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붓거나 아플 때는 쉬셔야 돼요. 억지로 움직이시면 더 악화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급성기가 지나고 나면 그걸 그대로 두면 관절이 굳고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이는 운동부터 시작해서 걷는 운동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유연성도 키워지고 근력도 키워지고 그래야 관절도 덜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듣다 보면요. 류마티스 관절 그러면 무슨 이렇게 피가 좋지 않는 무슨 염증이라 그러셨잖아요. 그 염증이라는 건 대부분이 염증 유발하는 건 음식에서도 올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음식 피해야 되는 것도 있나요? 그 살찌지 않게 드셔야 돼요. 아무래도 관절염이시니까.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카페인이나 이런 것들 피해야 되고 뭐 담배 안 피우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로 이제 뭐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음식들 조금 먹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닥터 군단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쉽고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였네요. 네, 그러니까 기후, 온도, 뭐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도 또 피부가 자극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사소하게 또 트러블이 막 생기고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오늘은 중년 인생 초대받지 않는 손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을 지금 앓고 계시거나 혹시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이 계실 텐데 우리 최유진 선생님 그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류마티스 관절염은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 관절 변형이 생기고요. 그 외에도 심장이나 콩팥, 폐, 장 이런 장기를 침범해서 일상생활에 큰 고통을 주는 병이긴 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치료 방법이 확립되어 있고 다양하게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잘 진단하셔서 잘 치료를 하시면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관절 마디마디가 한 6주 이상 붓고 아프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뻣뻣한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이 된다면 빨리 가까운 병원에 류마티스 전문의를 찾으셔서 정밀한 진찰을 받으시고 필요한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닥터 앤스타 함께하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중년 대표 손희웅 씨는 어떠셨어요? 네, 우리 정말 건강하게 사신다는 건요. 내 몸을 아끼는 게 제일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이 프로 보시면서요. 이제부터 내 몸을 되게 아껴야 되겠다.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계기가 되셨으니까 실천하세요. 네, 어디가 아프면 그때서야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해서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네, 평소에 면역력을 높이고 미리 병을 예방해서 문제 예방형 삶을 사시는 중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문제 예방형 삶을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꾸준하게 실천하는 습관들이 네.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거꾸로 가는 중년 인생 닥터 앤스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